이번 영상에서는 소통 아닌 소통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6일 전에 올렸던 동영상 중에 메잘라 자카의 한계 아스날이 비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아스날과 뉴캐슬의 경기를 리뷰를 하면서 저는 인사이드 하프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국내에서는 보통은 메잘라라고 표현을 하죠. 이 4-3-3에서 역삼각형의 위쪽에 있는 두 명의 미드필더를 보통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이번 시즌 계속해서 자카가 해당 위치에 나오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카가 해당 포지션에 나왔을 때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기 상황을 예로 들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영상에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인터넷에 제 블로그에도 그렇고 아스날 관련한 글들을 한창 썼던 적이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지금 아스날이 리그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 포함해서 아스날 관련 영상이 조회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 영상에도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그중에 이제 댓글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또 대댓글이 하나가 달렸어요. 어떤 대댓글이었냐면 우정재님께서 달아주셨는데 어제 같은 경기에서 백라인을 직접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자카 대신 비에이라가 교체 출전했다면 어땠을까요? 라고 대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올렸던 이 자카의 한계에 관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카라는 선수는 상대 백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그리고 뭐 역습 상황이라든지 상대 백라인을 직면한 상황에서 공을 가졌을 경우에는 보통 여타 해당 포지션에 출전하는 선수들에 비해서는 기술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상대 백라인을 공략할 수 있는 플레이를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가 않고 시도한다고 해도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카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해당 상황에서 비에이라를 투입했다면은 어땠을까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댓글에 대한 대답의 차원에서 FA컵 경기였죠. 옥스포드 원정에서 파비오 비에이라가 선발로 출장했는데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보여준 파비오 비에이라는 선수의 특성을 가지고 우원재님께서 달아주신 이 댓글에 대한 대답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비오 비에이라라는 선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와닿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공신력이 있는 설명은 아무래도 이 파비오 비에이라를 직접 구단에 영입한 사람의 말이겠죠. 파비오 비에이라가 입단했을 때 관련해서 영상이 올라온 게 아스날 유튜브 공식 채널에도 있고 홈페이지에도 있고 굉장히 여러 군데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에두 가스파르 단장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파비오 비에이라를 설명할 때 파비오 비에이라는 현재 우리 선수단에서 그 누구도 갖지 못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다. 어쩌면 웨데가르와 스미스로우가 비슷한 퀄리티를 지녔을 수는 있다. 하지만 비에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재능을 가진 선수이다. 왜냐하면 그는 파이널 서드와 가까운 공간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즐기며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 공간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즐긴다. 그리고 그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더라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카가 인사이드 하프로 나왔을 때 자카가 약점으로 혹은 한계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비에이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비에이라가 왼발잡이라는 점 그리고 해당 포지션에 출전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직접적으로 아스날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혹은 비교가 될 수 있는 선수는 아무래도 지금 팀의 주장을 맡고 있고 계속해서 주전으로 나오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마르틴 웨데가르거든요. 웨데가르와 얼핏 봤을 땐 굉장히 비슷합니다. 뛰는 포지션, 뒤로 위치하는 포지션도 비슷하고 거기다 왼발잡이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두 선수는 근데 또 미묘하게 에두 가스파르 단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는 바로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웨데가르의 경우에는 본인이 공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옵션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시절만 보더라도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년 전일 거예요. 3년 전에 만들어서 편집해서 가지고 있던 영상인데 보시게 되면 해당 레알 소시에다드 시즌에서도 그렇고 지금 아스날에서도 그렇고 웨데가르는 자신들의 진영에서 공이 전개가 될 때 오른쪽 측면에 공이 있을 경우에 자신이 완전히 오른쪽 사이드라인 쪽으로 빠져서 공을 소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순히 공을 받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 수비, 보통은 미드필더가 끌려오죠. 미드필더가 끌려왔을 때 끌려나온 미드필더와 1대1을 시도하고 안쪽 공간으로 이 수비를 벗겨내고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공을 가졌을 때 특히 상대 수비와 1대1을 시도해서 수적으로는 1대1이지만 질적인 우위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벗겨내고 전진하는 것에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비에이라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비에이라는 에두 가스파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 보통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포켓이라고 하죠.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인데 상대 수비 4명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 사각형의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 이 공간에서 플레이를 하는 것에 선수 스스로 편안함을 느끼고 거기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지 좋은 플레이를 보여준다는 것에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뭔가 공을 본인이 가지고 상대 수비를 벗겨내고 한다기보다는 원터치를 혹은 투터치를 통해서 바로 라스트 패스, 득점까지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패스를 하는 것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라는 거죠. 웨데가르의 경우에도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백라인의 키를 넘기는 패스라든지 아니면 상대 백라인을 관통해서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스루 패스라든지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죠. 반면에 비에이라는 외대가르처럼 공을 가지고 측면으로 빠져나와서나 아니면 혹은 그거보다 더 후방에서 공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상대 수비를 벗겨내면서 플레이하는 능력은 없지만 되려 해당 미드필더라인과 백라인 사이 공간에서 공을 받았을 때 상대 백라인을 공략하는 라스트 패스라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외대가르보다 더 높은 효율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훨씬 더 거기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에도 가스파르가 선수에 대한 설명을 했던 것을 보면 결국에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결국 과거 아스날에 있었던 선수 중에 어떤 선수와 굉장히 비슷하냐면 바로 메스투 웨질입니다. 반면에 메스투 웨질과는 굉장히 비슷한데 메스투 웨질이 선수 시절에서 가장 최전성기에 있었던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 보여줬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당시 메스투 웨질의 경우에는 지공 상황에서 정렬된 상황에서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거나 혹은 이번 옥스포드와의 경기에서 비에이라가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장면, 상대로부터 공을 탈취한 이후에 빠르게 역습을 전개할 때 상대 백라인을 직면한 상태에서 공을 받았을 때 상대 백라인 뒷공간으로 상대 백라인을 관통하는 패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것이 레알 마드리드 시절의 웨질이거든요. 이러한 웨질의 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득점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는 우리의 관심사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 호날두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벤제마, 이구아인, 서브로는 이제 까이온 같은 선수들이 웨질의 이러한 라스트 패스를 통해서 많은 득점을 기록할 수가 있었죠. 결국 파비오 비에이라는 외대가루와 비교해 봤을 때 공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수비를 벗겨내는 능력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지만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에서 공을 잡거나 혹은 역습을 할 때 백라인을 직면했을 때 라스트 패스를 집어넣는다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파비오 비에이라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 레알 마드리드에서 메스투 웨질이 보여줬던 것과 상당히 동일하다라는 얘기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댓글에 대한 대답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뉴캐슬 경기에서 벌어졌던 상황,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에서 자카가 공을 받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 자카가 아니고 비에이라가 투입됐다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었겠냐 혹은 어땠겠냐라는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카 대신 비에이라가 들어갔을 때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는 개인적으로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파비오 비에이라가 메스투 웨질이나 외데가르, 자카처럼 모두 왼발잡이라는 때문이죠. 왼발잡이인 파비오 비에이라가 자신이 가진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채널에 위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하프 스페이스 채널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팀이 B라는 선수에게 하프 스페이스 채널로 공을 굉장히 자주 보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반면에 해당 공간으로 공을 보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프 스페이스 채널에 공을 보냈을 때 혹은 하프 스페이스 채널에서 파비오 비에이라 같은 선수들이 공을 가졌을 때 그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왼발잡이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채널 그리고 오른발잡이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채널에서 공을 가졌을 때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이냐면 다음 플레이를 가져가는 관점에서 상대 백라인에게 뭔가를 강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강요하냐면 대각선으로 향하는 패스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 백라인을 구성하는 선수들과 선수 사이에 갭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스페인어는 이제 인테르발로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직역을 하면 영어로는 인터벌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인터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특정 사건과 특정 사건 사이의 갭, 이것을 인터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여기서의 인터벌은 결국 공간적인 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라인을 4명을 구성한다고 치면 왼쪽 풀백과 왼쪽 센터백의 사이, 왼쪽 센터백과 오른쪽 센터백의 사이, 그리고 오른쪽 센터백과 오른쪽 풀백의 사이, 이렇게 선수와 선수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을 인터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채널에서 왼발잡이인 파비오 비에이라가 공을 가지게 되면 해당 인터벌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지시키는 게 됩니다. 야, 너 지금 이 사이 공간 좁히지 않으면은 내가 그 사이로 대각선으로 패스를 집어 넣을 거야. 그러면은 골키퍼랑 바로 1대1이 나올 수밖에 없어가 되는 거죠. 그 상황이 왔을 때 상대 백라인은 이를 의식해서 안쪽으로 좁혀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혹은 만약에 좁혀들지 않는다면은 그 사이 공간을 공략을 당하게 되고, 만약 그 안쪽 공간, 인터벌을 의식해서 안쪽으로 완전히 좁혀든다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 어디가 있냐면 바로 먼포스트죠. 보통은 먼포스트 쪽에 풀백을 통해서든지 윙을 통해서든지 항상 옵션을 보유하고 있고, 상대 백라인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완전히 좁혀 들어왔을 경우에는 해당 먼포스트 옵션을 향해서 대각선 패스를 전개함으로써 거기서 계속해서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뉴캐슬전에서 자카의 포지션에 파비오 비에이라가 투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뭔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